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또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실적 발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 어닝콜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좀 내용들 간단하게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수치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에 리비안은 총 13,157대의 차량을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18,018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 생산 인도량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사실 시장 기대를 좀 하회하는 수치였어가지고 당시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매출에 있어서도 8억 7,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 손실에 있어서는 11억 6,9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은 9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92센트 0.92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전망했었는데요. 그것과 비교하면은 8억 7,400만 달러라는 상당히 좀 저조한 매출하고 그리고 99센트의 주당 순손실이라는 어닝 미스를 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록한 매출이 애널리스트 전망에 비해서 좀 다소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사실 이는 3분기 생산 및 인도량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부분이기도 한지라 오늘 당장 주가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금, 체력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3분기 말일 기준 리비안은 단기 투자 자산을 포함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67억 달러가량 보유했습니다. 이 외에 여러 크레딧 리볼빙이나 다른 자산을 포함시키면은 약 81억 달러의 유동성을 보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리비안이 가장 단기적으로 다가올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R2의 출시까지는 충분히 버티고도 남을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현금을 소진하는 속도 자체가 아주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서 이런 점들은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제시한 2024년 가이던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리비안은 3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생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이때 하향 조정했던 생산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 이거를 다시 한번 변동을 준다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요. 47,000대에서 49,000대의 차량을 올해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55,000대에서 52,000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생산량 가이던스가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를 28억 2,500만 달러에서 28억 7,500만 달러의 손실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리비안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다음 모멘텀이죠. 이제 R2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공유했습니다. 이제 R2의 개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진전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공급망을 이미 85%가량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cost target, 비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해가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어닝콜에서 리비안은 R1에 사용된 기술들이 R2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이 공급망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리비안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한다면은 역시 수익성을 제고하는 일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비안은 R2의 출시까지 필요한 현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소진 속도 또한 빠르지만 어쨌든 비용 관리를 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돈을 많이 잡아먹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비용을 계속해서 낮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리비안 투자자분들이 좀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올해 4분기에 Modest Positive Gross Margin, 매출 총이익에 있어서 약간이지만 이제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당장으로서는 정말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Gross Margin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리비안의 매출 총이익률은 개선되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분기 들어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 이게 정말로 매출 총이익률에 있어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리비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달성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먼저는 Revenue per unit, 차량 한 대당 발생시키는 매출의 규모 자체를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또 리비안이 강조한 것은 바로 Sale of Regulatory Credit, 즉 규제 크레딧의 판매에서 올리는
매출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Average Selling Price, ASP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트림을 출시함으로써 폭넓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라인업을 갖추어서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특히 리비안이 현재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쿼드모터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량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우리가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비안이 이 수익화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여기서 리비안이 3개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둘 다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R1 플랫폼의 두 번째 제너레이션에 들어오면서 여러모로 이제 원자재 값도 많이 절감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고 있다, 원가 절감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 4분기 인도될 차량의 비용 절감에 있어서 크게 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규제 크레딧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규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무공해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리비안 홈페이지에서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forever, 우리가 영원히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자신들 차량이 무공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당연히 탈탄소 정책을 수립을 하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각종 크레딧을 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기업들은 이런 크레딧을 이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조사들은 배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 크레딧을 구매함으로써 이런 어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규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지점이 비용 없이 100% 수익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규제 크레딧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 크레딧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알짜인 실적 내역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테슬라도 이런 규제 크레딧 판매 수익이 높게 잡힘으로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었죠. 그러면은 리비안이 구체적으로 이 규제 크레딧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냐, 일단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번 3분기에는 800만 달러의 매출을 규제 크레딧 판매를 통해서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누계로 따지면은 총 2,500만 달러의 매출을 규제 크레딧 판매를 통해서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어닝콜 때는 리비안이 올해 규제 크레딧을 통해서 올릴 수익을 3억 달러로 전망을 했거든요. 이제 이거와 관해서 애널리스트 Q&A 때도 애널리스트 측은 우리는 2억 달러 정도 수준을 전망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3억 달러라는 어떤 목표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달성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그 SEC 공시에 나와 있는 규제 크레딧 규모는 2,500만 달러인 것을 보면 사실 어닝콜 때 오갔던 어떤 금액의 규모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아마 공시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규제 크레딧과 관련한 다른 매출 항목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닝콜에서 리비안이 설명한 대로 만약에 이 기업이 이 어떤 규제 크레딧 관련한 매출 혹은 수익을 3억 달러가량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올해 4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을 흑자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리비안은 이와 관련해서 2025년에는 연간 단위로 계속해서 꾸준히 포지티브한 그로스 마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리비안은 이와 관련해서 2025년에는 연간 단위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제 크레딧과 관련해서 약간의 리스크도 물론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분이죠.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아무래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자신이 취임을 하면은 그 즉시 이제 어떤 환경과 관련된 쓸데없는 세금 지출을 없앨 것이다, 세금 공제를 다 철폐할 것이다, 이런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규제 크레딧이 좀 지속 가능한 것인가, 지속 가능한 매출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또 트럼프가 집권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세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줄이고 대신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충당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비용에 있어서 좀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콜 때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었고, 이에 대해 리비안은 자신들의 공급사는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규제 리스크로부터 자유한 곳들이 많다. 몇몇 해외 공급사들은 이제 규제 리스크의 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을 준 바 있는데요. 어찌됐건 자신들의 SEC 공시에서도 이런 관세나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좀 불리하게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살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실적 발표 때 있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또 흥미로웠던 내용은 R2 플랫폼과 관련해서 LG엔솔과 리비안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LG엔솔이 생산하는 4695 배터리가 R2 플랫폼에서 사용될 예정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의 상단부가 자동차 차량의 차체 바닥면을 차지하는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짰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둘 간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LG엔솔에게 있어서는 이런 파트너십이 어떤 식으로 수혜가 될지도 지켜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비안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 수익성에 대한 약속, 수익성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매출 총이익에 있어서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2025년에 있어서는 연간 단위로도 그것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한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줄이는 것과 또 규제 크레딧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 둘 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으로 인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커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4분기 실적 발표 때 어떻게 숫자로 확인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면은 또 살짝 아쉬울 수 있죠. 같은 날 루시드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루시드 실적 발표 내용도 빠르게 아주 간략하게 좀 주요한 내용들만 짚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루시드 실적 발표 아주 크게 특별할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달러의 매출을 냈고요. 이는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치였던 1억 9,8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당 순손실에 있어서도 28센트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30센트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소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시드가 이번 분기 말일 기준 보유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억 9,4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이외에 다른 내역들을 다 합산하면은 토탈 커런트 애셋은 42억 4,700만 달러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내역들 포함해서 루시드는 총 51억 달러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사실 루시드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 있어서는 워낙에 사우디아라비아의 PIF가 든든한 뒷배로 있어주는 덕분에 약간 우려스러워질 때가 된다 싶으면 항상 계속 현금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현금 보유고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게 좀 맞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루시드의 CFO 역시 자본 조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속된 서포트에 좀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PIF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워낙 사우디라는 후원자 자체가 든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루시드에게 정말 좋은 파트너십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루시드 오늘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차세대 SUV 모델인 그래비티에 대한 사전 예약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래비티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높았던 만큼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도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루시드 실적까지 아주 간략하게 짚어드리면서 오늘 이제 두 개의 전기차 스타트업들 같은 날 있었던 실적 발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루시드의 경우에는 아직 워낙에 생산 규모 자체가 작은 편이니 앞으로 규모 경제를 어떤 식으로 달성해 나갈지, 또 양사가 각각 준비하고 있는 R2 플랫폼과 그래비티라는 어떤 차세대 모델이 이 기업들에게 있어서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줄지 앞으로도 주목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